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컴퓨터 판매하는 기엘 컴퓨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메모리를 싱글과 듀얼 장착에 대해서, 그리고 기엘 컴퓨터는 왜 싱글을 많이 추천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 시장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뭘 얘기해도 무조건 태클을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 중에서도 가장 핫하게 싸울 수 있는 싸움터가 바로 조립 컴퓨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 드리죠. 제 의견만 얘기할 뿐 저와 비슷한 의견이라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AAA 해외 게임들은 스타필드나 스카이라인이나 이렇게 인기 있는 해외 게임에서 메모리 용량을 좀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이제는 32를 기본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오긴 했어요. 그래서 DDR5부터는 대부분 32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램 가격이 저렴한 당시에 32GB가 국민 메모리 용량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버티기용으로 16GB 사용합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낮은 게임 위주 고객층은 16으로만 장착이 됩니다. 분위기는 32GB는 좀 과한 느낌이고 16GB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이 과거부터 시장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처럼 램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 16GB는 정말 안 되는가 라는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특정 게임에서 32GB와 차이가 크지 않는 대중적인 게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의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다들 16GB 하나로 버티기용이 들어가는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16GB로 잘 돌아간다라는 게 많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GB 단발보다 8GB 2개 가격이 훨씬 비싼 편입니다. 지금처럼 메모리 비싼 시점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한 고객층이 16 단발을 사용합니다. 지금 어제 제가 확인해봤을 때 메모리 8GB 2개 16만원, 33만원, 36만원 나오지만 16GB 단발은 확실히 5만원에서 4만원 가까이 저렴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둘째, 결국에 우리는 32GB 최종적으로 가야 하지만 DDR5부터 심각한 클락 저하가 발생해서 결국 램 슬롯은 2개가 끝이라는 점입니다. 팔 2개 장착할 경우 램 슬롯은 끝이며 결국 32로 갈 때 팔 2개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메모리 안정화가 되어 있으면 팔을 다 중고로 처분하고 16 2개로 가려고 중고 시장이 몰릴 텐데, 그때 가면 16을 찾는 수요층이 많고 팔은 던지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게 뻔하므로 가치 하락이 비교적으로 많이 크게 올 수 있는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어요. 메모리 가격이 언제 안정화될지도 모르는데 16 하나로 버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DDR4 시스템의 경우 듀얼 채널에 크게 영향 많이 받는 게임의 경우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팔 2개를 가야 하고요. 하고자 하는 게임이 CPU가 받쳐주기만 하면 전혀 스터더링이나 램 누수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게임이라면 당장 주 목적이라면 듀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당장의 발로란트만 봐도 13400, F4060 시스템이 들어가면 대기 프레임이 500, 평균 1400, 교전 중에도 급격하게 떨어져도 250이 유지돼요. 이 정도로 높은 프레임에 내가 144 모니터를 쓴다면 사실상 듀얼 채널이냐 싱글 채널이냐 문제없이 CPU와 그래픽카드가 워낙 높기 때문에 체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프레임이 발생하는 저사양 게임에서는 차라리 그냥 싱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신 유튜버님들 제가 테스트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싱글 듀얼 차이 비교하는 영상 확인해보니 싱글이 70 나오면 듀얼이 2프레임 차이 난다거나 평균 또 3프레임 차이 난다거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는 듀얼 싱글 차이가 로우나 평균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를 하신다는 분들은 CPU와 메모리 역할이 큰 게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DDR4 시스템은 듀얼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반전이 있어요. 유명하신 민땡땡님 유튜버님 테스트를 봤는데 X3D CPU의 경우 램빨이 많이 타는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차이가 아예 없었어요. 그 테스트 하신 이제 사양이 7500 X3D와 RTX 5060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싱글 한 개 장착해도 1프레임, 로우도 83 나오고 싱글 메모리에서 크롬도 키고 했는데도 맥을 접속했을 때 똑같이 나와요. 오히려 로우 오차 범위 내고요. 듀얼 메모리 했는데도 똑같이 나와요. 듀얼 크롬 실행했는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X3D 같은 경우에는 듀얼 채널과 싱글 채널의 메모리가 성능차가 거의 없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게임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요. 그 테스트 영상 보면 여러 게임들을 테스트했는데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X3D CPU가 싱글로 잡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X3D 아시죠? 캐시 메모리가 이제 탑으로 쌓았다고 해서 CPU에도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 메모리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스템 메모리로 전달하는 게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바를 거의 안 받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CPU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취향과 게임에 따라서 싱글이 맞냐 듀얼이 맞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크고 추후에 업글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환경에서인데, 저도 서버용 컴퓨터 64GB 듀얼 메모리를 사용했어요. 지금 사무실 컴퓨터 옆방에 한 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듀얼 메모리 32GB
기기를 빼서 사무실 PC에 장착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게임을 즐기는데요. 차이를 전혀 못 느꼈어요. 듀얼 쓰던 때나 싱글 쓰던 때나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 하이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는 싱글로 잘 방어되는 최적화 잘 된 RPG 게임, 로스트 아크나 디아블로 레저렉션 또는 포 리니지 등등. 하지만 싱글이나 듀얼 쓸 때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불편함과 차이점이 전혀 없어서 그냥 듀얼 메모리 한 개를 제거했습니다.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쓰는 모니터가 또 165Hz라서 CPU와 GPU가 좀 괜찮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발 32GB 큰 용량 하는 게임에서 메모리 채널 대역폭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워낙 최하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실체감이 아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CPU는 그냥 라이젠 7700X랑 GPU는 5060 Ti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은 QHD와 풀 HD 해상도를 구분 못하시는 고객님도 많았습니다. 한때 저희 매장에 손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 친구분끼리 이렇게 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매장에 QHD 모니터와 풀 HD 모니터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 같이 이제 전시를 해놨었는데 한 분은 QHD 확실히 해상도 다르긴 하네. 하지만 옆에 친구는 뭔 소리냐, 거의 뭐 차이 없구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스터더링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모르겠는데 뭐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체감상에 게임에 민감하지 않아서일지 너무 잘 모르겠지만 뭐 64기가 듀얼이었을 때나 32 싱글이었을 때 제가 하는 수많은 게임에서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DDR5 경우에는 과거에 DDR 싱글 64비트였기에 램 슬롯 4개 다 활용해놓은 확장 시대는 지났고요. 고클럭 DDR5는 32비트 채널 2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램 슬롯 4개 있는 메인보드일지라도 2개 써야 하는 시대에서 결국 32GB 국민 램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조금 더 실속을 챙기시라고 싱글 장착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청에 DDR4 8 2개 나간 적은 많아요. 그분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DDR4기 때문에 배그하신다고 했거든요. 또 DDR5 8기가는 지금 AMD는 거의 호환이 되겠지만 DDR5 8기가는 워낙 대중적인 메모리 용량은 아니어서 각 메모리 회사들이 호환 리스트에 빠져있는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한몫합니다. DDR5 8기가는 뱅크 그룹 수가 4개로 일반적으로 16기가나 36, 64 단발 메모리들은 뱅크 그룹 수가 8개입니다. 얘만 혼자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뱅크 그룹 수로 인한 호환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뱅크 그룹 수가 낮으면 성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이론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호환성 체크를 좀 빡세게 하셔야 하고요. 내가 구매하려는 메인보드가 8GB DDR5 호환하는 시스템이 맞는지, 인텔 경우에는 여전히 DDR5 8을 호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인텔은 아무래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8GB 듀얼링크 X16 허락을 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이 이유는 뱅크 그룹 한 개당 메모리가 2GB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DDR5 8기가는 X8짜리 칩은 1기가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칩마다 1기가예요. 그래서 호환이 불가능한 시스템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유명 업체들이 8기가 견적자고 장착했는데 인식이 안 돼서 그때부터 혀를 내두르고 그냥 16 단발로 나간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저도 8기가 제한할 때는 번거롭고 호환 체크, 견적서를 신경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8기가 DDR5 램은 뱅크 그룹수가 적은 일종의 저가형기로 만들어집니다. 인텔 5세대처럼 똑똑한 CPU들은 이제 일꾼이 적은 8기가 램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고 있어요. 호환성 리스트에도 빠지고 있고 실제로 장착했을 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칩마다 1기가면 인식을 못하고요. 칩마다 X16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조사들도 DDR5는 최소부터가 표준이다라고 못을 박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환성 걱정 없고 성능 다 내는 기가바이트 단발을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오늘은 왜 KL 컴퓨터에서 램 16 단발을 추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은 90% 이상 시청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간혹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적인 근거가 있는 건강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만 내용과 무관하게 맹목적인 비난, 근거 없는 비방은 정보를 얻으러 오신 다른 구독자분들 혼란될 수 있어 쾌적한 소통을 위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 겪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공유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의 생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논리로 채워주시면 겸허히 배우고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컴퓨터 설계 제조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한 영상은 아니에요. 그런 건 유명한 전문가들 영상 많습니다. 당장에 AMD나 인텔 제조사 뉴스 사이트에 가서 신기술, 어려운 용어, 복잡한 설계도 이런 기술을 듣는 채널은 아니고요. 오히려 컴맹들한테 그런 어려운 용어 설명했다가는 이 업체는 컴퓨터 팔 생각이 아예 없나? 하고 돌아가 버릴 겁니다. 궁금하지도 않을 거고요. 관심도 없을 겁니다. KL 컴퓨터는 지금 당장 합리적인지 아닌지 제 생각을 얘기하고 목적에 맞는 가격 대비 국내 시장에 많이 풀려서 가격이 저렴해진 물건을 추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 유튜브 채널 하면서 GAA 구조가 어떻고 저떻고 작동 원리 설명, V를 설명하고
CA 레이턴시 공정에 전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가격 대비 더 나은지를 설명하는 게 맞아요. PC 구매 외에 내가 뭐 신기술, 새기술, 상세 비교 이런 거는 미래과학 전문 지식이 궁금하다면 저희 채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 다시 안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도 일상도 바쁜 고객님들에게 상세하게 비교해 주는 것보다 어떤 게 가성비가 더 나은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판매점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강조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일요일인데 출근을 했습니다. 요즘 일이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처리를 하려면 쉬는 날 없이 이렇게 가끔씩은 주말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토요일날 주문 주신 고객님 PC인데요. 그래도 월요일날 컴퓨터를 수령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월요일 편한 날 작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요일에 쉬는 날 잠깐 와서 이것만 처리하고 다시 집에 갈 생각입니다. CPU는 7800X3D 들어갈 거고요. 98 3D랑 고민을 하셨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20만원 차이 나던가 얘가 40만원, 98이 60 하기 때문에 78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78 3D로 가셨고요. 요즘 쓸만한 SSD를 보면 쓸만한 SSD는 1TB에 거의 40만원씩 하거든요. P41이라든지 D램이 있는 애들은 대부분 30 후반이나 해요. 근데 이 키오시아 제품 프리미엄으로 나온 모델이거든요. 속도도 1기 쓰기 7000, 6000 나오고 D램 있고 거의 1티어급 제품인데 얘가 가격이 거의 40 중후반 하고 있어가지고 1테라 대비 2테라가 가격이 2배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2테라를 결정을 해주셨어요. 이 친구도 키오시아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 제품이죠. 메인보드는 B290 블루투스 기능을 써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고급 제품 들어갔고요.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라서 그래픽카드도 그냥 깔맞춤. 기가바이트가 타사 대비 좀 게이밍 제품들은 성능이 좀 더 잘 나오기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타사 대비 가격이 높기는 한데 얘가 그래서 타사 제품들 최하급이랑 가격 비슷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저희도 거의 남는 거 없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9070 XT가 요즘 가격이 막 10만원씩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9070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XT를 좀 추천드렸습니다. 이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RC1920 디지털이라는 모델인데요. 그리고 쌍철봉 제품 들어가고요. 메모리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6000 클럭 튜닝 메모리인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한 70만원 할 거예요. 제가 한 10만원 넘게 저렴하게 찍었기 때문에 요거 말고는 다른 거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DS900 그래픽카드를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할 수 있었고요. 파워는 3대장 제품이에요. 슈퍼플라워 1000W 들어갔습니다. 1000W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얘기할 수 있는데 9070 XT가 가급적이면 용량을 좀 여유롭게 주는 게 좋아요. 이 친구가 거의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쓰려면 850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딱 좀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네 또 게이밍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한 30% 남긴다고 하면 이 1000W가 맞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ATX 3.1이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는 얘처럼 8핀 커넥터를 총 3개 꼽아야 되는데 3개를 다 지원하는 제품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가격이 17만원이거든요. 파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그 조금 유명하지 않는 3대장이 아닌 파워 회사들의 850W가 요즘에 막 15만원씩 하더라고요. 얘는 2만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파워 구매보다는 2만원 더 주고 3대장 슈퍼플라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증은 얘가 지금 플래티넘 하나랑 골드 하나 이렇게 받아서 거의 효율은 거의 플래티넘 등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리고 MSI 32인치 QHD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이게 아마 30만원 초반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조립해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주말에도 와서 깔끔하게 잘 조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테스트해서 잘 되면 월요일날 고객님께 잘 설명드리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고사양 컴퓨터는 CPU가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요층이 좀 고사양 PC 수요층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저가형보다. 그래서 평소에 좀 고사양을 좀 계획하고 있었다 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저희가 물건이 남아있는 한 최대한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하러 오셔도 돼요. 직접 뭐 어디서 견적 구성했는 거 있으면 들고 오세요. 제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새로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사양 컴퓨터 하이엔드 PC죠. 9070 ST 튜닝 램 6000 클럭 메모리 32기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결과도 3D막 매우 훌륭, CPU랑 그래픽 점수 매우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 고객님한테 직접 설명드리고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삐까뻔쩍하죠? 정말 멋있는 컴퓨터 사양입니다. 오늘도 주문 주셔서 감사합니다.